1만큼 움직이고요. 다음 1초 동안은 음의 방향으로 2만큼 움직일 거거든. 그런데 다음 1초 동안에 양의 방향으로 2의 제곱만큼 움직이고 다음 1초 동안에는 음의 방향으로 2의 3승만큼 움직입니다. 이 같은 일을 계속한다면 P점의 X좌표가 처음으로 1000인 지점을 통과하는 것은 몇 초와 몇 초 사이에 통과하나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표현할까? 1초일 때를 표현해볼까? 1초일 때는 위치가 어디에 있지? 마이너스. 원점에 출발해서 처음 1초 동안 양의 방향을 1만큼 갔다고 했잖아. 아, 네, 그럼 위치가 어디에 있죠? 예. 네, 2초일 때 위치 찾으려고요. 2초일 때 위치는 어디 있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아, 발음을 잘못 들었구나. 2로 들었구나. 그렇다고 해. 아, 자, 1을 저 1이랑 저 1이랑 불러봐. 네. 그러면 그건 1 빼기 2인가 마이너스 1이? 3초일 때는 1 마이너스 2 플러스 2의 제곱인가요? 4초일 때는 1 마이너스 2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입니다. 그럼 4일 때가 3일 때가 2승이 끝에 거네. 그렇다면은 A, P의 값 P초일 때는 뭐지? 1 마이너스 마지막이 누구라고? 아, 그러네. 2의 P 마이너스 1승이겠네. 근데 애매한 거는 부호가 좀 애매하지 않냐? 2의 P 마이너스 1승이라고는 쓸 수 있다며. 그럼 부호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아니, 어떨 때는 끝에 게 플러스로 끝날 때 있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로 끝날 때가 있잖아. P 마이너스의 값이 짝인지 오인지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닌가? 그럼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 어떨까? 마이너스를 거듭적으로 표현해야 되나? 짝수였을 땐 플러스고 홀수였을 땐 마이너스야? 그러면은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되지? 여기 위에다 P로 표현하고 싶은데 쌤. 뭐 좋은 방법이 없나? 그냥 P라고 쓰면 어때? P가 짝수면 얘는 플러스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근데 P가 짝수면 플러스 1이고 P의 값이 홀수면 마이너스 1인 거지.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었어? 짝수면은 맞아요? 홀수면은 마이너스 했으면 좋겠는 거잖아. 그래서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만 의미하는 거라서 이렇게 써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심지어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아.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는 것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P의 값이 짝수면 이거 다 플러스고 P의 값이 홀수면 다 마이너스니까요. 밑줄 친 값은 부호만 표현하면 되기 때문에 거듭제곱은 뭐라고 쓰든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수열은 AP 자체가 등비수열합인가요? 앞에 거는 초항의 값은 1이고 공비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된 등비수열인가? 그런데 여기까지 하면 항이 다 해서 몇 개 있죠? 네, 항의 개수는 3이었을 때 3개, 4였을 때 4개인 것처럼 P번장이면 항의 P개겠죠? 등비수합을 계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위를 위해서 등비수합을 설명해 봅시다. 등비수의 일반항은 초항 곱하기 공비 n-1승의 공식이었고요. 등비수의 합의값은 1-공비분의 초항 곱하기 1-공비의 n승의 값이 등비수의 합이었거든? 보니까 얼추 기억나시는지 않나요? 완전 새로운지 조금 기억나는지 얘기해봐요. 완전 조금 기억날라 말랑 그래요? 네, 보통 처음에 6권 배울 때까지 다 똑같아. 너네 지금 2권으로 공부하고 또 2권 또 공부하고 또 2권 공부할 때까지는 맨날 새로. 원래 모든 애들이 똑같습니다. 자, 1-공비의 값이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초항의 값은 1입니다. 항의 개수는 P개에 있습니다. 그럼 나의 바램은 얘가 지금 3분의 1 곱하기 1-마이너스의 P승이잖아. 나의 바램은 이 값이 1000을 통과하는 시점을 찾으라고 지금? 그럼 1000을 통과하는 시점은 1000보다 작은 값에 1000보다 큰 값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시점이 P하고 P 플러스 1 사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나의 바램은 요거는 1000보다 살짝 작다가 요 값이 1000보다 처음으로 커지는 순간을 찾는 거야? 되신 거 맞나요? 내가 찾는 거는 처음으로 이렇게 되는 순간을 찾는 것 같아. 그러면 이걸 풀어봅시다. 나 지금 이거 풀고 있습니다. 양변에 3배 주고 2항 해줄까? 양변에 3배 주고 2항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의 P승의 값이
오른쪽은 3000인가요? 1도 이항했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의 피승의 값이 마이너스 2999보다 큰 순간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을 10번 곱하면 누구죠? 1024, 11번 곱하면 2048, 마이너스 2048, 12번 곱하면 4090, 13번 곱했을 때가 마이너스 8190, 190. 야 그런데 문제는 마이너스의 거듭제곱이 마이너스 2999보다 큰 거는 피해 값이 2여도 되는 거 아니야? 피해 값이 4여도 되는 거 아니야? 그치? 피해 값이 3여도 돼. 아 그럼 이것만 가지고 확인하기 좀 힘들겠다. 이것도 확인해야 되겠네? 내 말 지금 이해하시나요? 네. 그럼 피해 값은 이걸 만족하면 피해 값은 저번 많이 있는데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거는 이걸 확인해 보려고요. 그래서 얘는 P 플러스 1번 짱까지 합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는 요거만 달라질 것 같습니다. 거듭제곱이 P 플러스 1승으로 바뀌는 거죠. 그 값이 1000보다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양변에 세배할 거 1도 이항하려고 하거든. 아까랑 계산이 똑같겠네. 그럼 똑같이 2999인가요?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 2의 P 플러스 1승의 값은 마이너스 2999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그럼 결론은 이거였던 거네. 이거 둘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은 마이너스 2의 값을 P 플러스 1번 곱했을 때는 마이너스 2999보다 작았으면 좋겠고 마이너스 2의 값을 P번 곱했을 때는 마이너스 2999보다 컸으면 좋겠어. 그럴 수 있는 P의 값을 찾아야지만 돼. 그게 누구야? P 값이 누구면 되지? 12? P의 값이 10이면 얘는 13승? 13승이면은 마이너스니까 훨씬 작네. 마이너스 8000이니까 12승이면 이건 플러스 4096이니까 이거 만족해요? 근데 이것보다 앞에서 성립한 게 있으면 어떡하지? P의 값이 10이면 만족하는 것 같긴 한데 P의 값이 10이면 어때? P의 값이 10이면? P의 값이 10이면 왼쪽은 마이너스 2048이야? P가 10이면? 하지만 P의 값이 10이었을 때 오른쪽은 1024예요? 이건 만족하지만 이걸 만족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성립하는 거는 12였을 때 만족하는 것 같거든? 우리가 찾는 P의 값은 자연수 P의 값은 12가 답인 것 같아요. 지금 이해되신 거 맞나요? 되신 거 맞죠? 네. 또 모르는 문제? 없습니다. 근데 지금 수희가 좀 살짝 괴로웠을 것 같은데? 너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네. 근데 오늘 진도 나가는 것부터는 또 이해가 될 거야. 자, 그 다음 문제 입센 수학에서 모르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볼까요? 선생님이 수희는 오기 전에 출력해서 주려고 했는데 학원 프린트가 지금 고장이야. 내일 고쳐질 예정이어서 대책으로 봐야 돼요. 자, 문제 입센 수학에서 모르는 거 얘기해 주세요. 130, 44. 144, 150, 150. 야, 수희야, 언니도 다녔었고 옆에 친구들도 있어서 학원 올 때 조금 덜 부담스러웠지. 새로 학원 옮기는 거 치고는. (144쪽) 폈거든요. 999번.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 서로 다른 4개 숫자를 택해가지고 나열을 했을 때 공비의 값이 자연수가 되는 등비수를 이루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숫자가 필요합니다. 등차수이면은 항이 4개 있으면 뭐라고 잡죠? A-3D? 네. 그렇죠. 근데 등비수이면 4개를 어떻게 잡지? A, AR? 이렇게 등비수를 4개 항을 잡을 생각인데 100 이하의 숫자의 자연수 중에서만 생각하시라고요? 그럼 제일 큰 값이 100 이하였으면 좋겠다는 얘기구만. 그럼 점점 커지는 숫자로 공비의 값이
1보다 큰 숫자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비의 값 1인 건 생각할 필요가 없죠. 왜요?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공비가 자연수니까 1 빼고 1보다 큰 숫자들이 공비가 될 수 있는데 공비라는 값이 만약에 2였을 때부터 그럼 출발하겠네. 공비가 2가 됐을 때는 첫 번째 값 1이라면 다 100 이하 맞아요? 첫 번째는 2라면 맞아? 첫 번째는 3여도 될 것 같고 4여도 될 것 같고 5도 상관없나? 6여도 상관없고 7여도 상관없고 이걸 찾아보면 되겠구나. 8a라는 녀석의 값을 찾아보면 되겠구나. 그럼 제일 작은 a의 값은 누구면 되지? 제일 큰 a 12. 10이면 돼요? 12, 24, 48, 96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 개수는 12가지 있습니다. 초항의 값이 누구면은 공비가 3이었을 때 이제 가능한지 살펴봅시다. 초항의 값 1이었을 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초항의 값이 2가 돼도 괜찮을 것 같고요. 초항의 값이 3이어도 괜찮나? 초항의 값이 3이라고 한다면 3, 9, 27, 81이니까요. 초항의 값이 4라면 네, 안 되는 거예요. 초항이 3이면 얘가 너무 큰 숫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이번엔 공비의 값이 4인 경우 생각하면 되겠네. 이제는 공비가 4가 되면은 4 초항의 값 1이었을 때 1, 4, 16, 64? 초항이 2가 되면 너무 커지는군요. 근데 공비의 값이 5가 되는 것도 이제 검토할 차례네. 공비가 5가 된다면 5의 3승이 125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 해서 되는 경우는 그래서 몇 가지라고요? 되신 거 맞죠? 네. 자, 그 다음 또 풀어할 거 얘기해 보세요. 150쪽이라고 했는데 150쪽 전에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수민이도 없고 유나도 없어요? 유나는 여기는 항상 그러니까 넘길 때 한꺼번에 이렇게 넘어간 거야? 네? 아니면은 하민이랑 똑같이 마지막 페이지 네, 그러니까 마지막 페이지 네. 학교에서 뭐 했어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둘이 열심히 했다고? 아니 그건 아니긴 한데 네. 자, 15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시간에 채우실 거죠? 네. 150페이지에서 풀어야 될 게 동주야 몇 번이죠? 1037번. 37번, 35번, 37번, 34번. 34번은 너도 풀기 싫었지만 쌤도 너무 길어서 풀기 싫은데 문제 너무 길어. 말이 많아. 쓸데없이.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근데 정사각형을 4등분한 모양인 것 같은데 변을 2등분해서 전체를 4등분해서 사각형이 있고요. 그 중에 한 토막을 얘기하는 건가?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 또 이렇게 쪼갰다고? 그 중에 또 하나만 데리고 왔다고? 뭐쩌란 얘기야? 꼼꼼하게 읽어야 되겠네. 4개 중 하나를 R2라고 하고 R2를 4등분해서 또 그 중에 하나를 R3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선 4등분, 여기서 16등분. 그 다음에는 한 변의 길이를 Rn의 한 변의 길이 값을 AN이라고 할 거고요. Rn의 각 변을 AN분의 1을 등분한 점의 좌표를 각 변과 평행하게 연결해서 한 변의 길이가 AN 플러스 1이 되는 사각형을 만들 거예요. 뭔 소리야? A1의 값이 누군데요? 2분의 1. 네, A1의 값은 첫 번째 도형이 한 변의 길이네. 두 번째 도형이 한 변의 길이는 몇인데요? 3분의 1. 세 번째 도형이 한 변의 길이는 몇인데? 16분의 1? 그런데 역수의 값을 구하라고 역수의 값만큼 등분하라고. 그래서 얘는 각 변을 2등분했다고. 각 변을 2등분하면 정사각형은 4등분하는 거야? 그 다음 녀석의 값은 각 변을 역수의 값인 4등분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16등분이 됐다고. 근데 그 다음 녀석의 값은 각 변을 16등분하는 거잖아. 16등분하면은 사각형 전체를
16의 제곱 등분한대요? 야, 이건 까다로운데? 그렇게 했을 때 옳은 걸 보기에서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4등분 했을 때는 각 변을 이렇게 보면 안 되겠구나. 네, 원래대로 봐야 되겠구나. 각 변을 가지고 얘기할게요. 이건 2등분 했으니까 다음 변의 길이가 이렇게 됐던 거고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4등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던 거구만.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몇 등분으로 보자고요? 16등분으로 보자고요? 그럼 16등분으로 봤더니 그 다음에 누구죠? 한 변 길이가? 자, 이제 뭔지는 대충 알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거는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 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다섯 번째 거 구하라고? 그럼 이건 2분의 1인 것 같고요. 두 번째 거는 2의 제곱분의 1이고 세 번째 거는 2의 4승분의 1이고 256이 누구죠? 2의 규칙성이 뭐지? 거듭제곱의 값이 등비술이라는 얘기인가? 조그만 글자 거듭제곱이 등비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의 16승분의 1로 추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첫 번째 기억은 참인가요? 그 다음은 5개를 그냥 더한 것과 나머지 것들 이런 식으로 더한 게 등호가 성립하나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5개, 눈에 보이는 5개를 다 더한 녀석의 값은 통분이 가능해? 통분 돼요? 뭐로 통분해요? 그럼 첫 번째 거는? 두 번째 거는? 세 번째 거는 나 지금 맞게 쓰고 있나요? 네 번째 거는? 마지막 거는? 이렇게 통분이 되는 거죠? 하지만 얘가 누구야? 우변은? 아니 A2의 걸 A1으로 나누게 하면 누구냐고. 그 다음 A2의 값으로 A3의 값을 나누게 하라고요? 그 다음 건 누구예요? 그 다음 거는? 되신 거 맞아요? 그러면 여섯 번째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다. 얘 때문에. 내 눈이 썩었나? 나 왜 이 글자가 안 보이지? A6 맞죠? 이제 선생님 늙어가나 보다. 돋보기가 필요한 나이가 되고 있나 봐. 혹시 너희 부모님 중에 돋보기 필요하신 분 계세요? 아직은 안 계세요? 선생님 이제 좀 있으면 그런 나이가 되나 봐. 이제 슬프다. A6의 값이 그러면 누구일지 얘기해 볼까요? 2의 32승분의 1일까요? 등비술이니까 지수의 값이? 그럼 2의 32승분의 1 값을 2의 16승분의 1로 나누겠더니 괜히 통분했네. 그지? 어차피 여기는 5개를 더한 거랑 원래 이 5개를 더한 건 똑같은 건가요? 네, 등호가 성립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갔습니다. 세 번째 거는 로그 2의 am 플러스 1분의 am 값을 나 진짜 우리 사촌 형이 왜 이렇게 나한테 사진을 계속 보내지? 사진을 멈추지 않고 계속 보내네? 선생님 사촌 형 20명 있다? 선생님 집은 대가족이야. 외갓집 사촌 형 20명, 그 친가에 선생님 사촌 동생 20명. 완전 대가족이야. 선생님 결혼할 때는 친가 결혼 사진, 외가 결혼 사진, 그리고 결혼할 때 가족도로 찍잖아. 가족 사진을 3번 찍었어. 처갓집, 그러니까 한꺼번에 찍을 수가 없어. 명절 때? 명절 때 우리 집 스님 집이 큰 집이거든? 근데 명절 때 애들이 안 왔으면 좋겠어. 쌤 어렸을 때 너희 나이 때 명절 쌤에는 보통 명절 한 번마다 한 2배기 이상씩 생겼어. 지금부터 한 30년 전인데 30년 40년 전에 엄청 용돈 많이 받았거든. 근데 이제 한동안은 많이 나갔는데 다행히 세대가 변해가지고 요즘은 친척집 잘 안 가잖아 명절에. 그래서 예전에 받은 만큼 지출을 되지 않아. 자, 선생님이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방금 해봤잖아. 이거 지금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am분의 am 플러스 1값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과 2였을 때가 1승이라며 2하고 3이었을 때가 2승이라며 3하고 4였을 때가 4승이야?
밑에 분모 있는 것 자체를 쓰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게 그냥 A1인 거잖아. 이게 A2인 거고, A3인 거고. 그럼 얘는 누구란 얘기야? 얘는 AN, 분모 있는 AN이라는 얘기죠? 되신 거 맞나요? 근데 여기 써 있는 건 역수 아닌가? 역수의 값이니까 AN분의 1이겠죠? 그럼 결국 우리가 구하는 거는 로그 2의 AN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에 대해서 지금 수열을 생각해 보고 있는 거고, 이 수열의 값은 대입했더니 AN 값 대입하려고 하거든? AN 값 대입하려고 했더니 문자로 풀면 좀 힘들 것 같고, 낱개로 하나씩 써볼까? 4분의 1을 로그한테 대입하려고. 근데 여기는 역수의 값을 쓰라고 했으니까 로그 2의 4인가요? 아니고 선생님 두 번째 항 대입했구나. 첫 번째 항 2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은 로그 2에 2여서 1인가요? 두 번째 건 2의 제곱? 2의 제곱 아니지. 네, 두 번째 거는 2의 제곱, 요게 지금 2의 제곱이기 때문에 2. 그 다음은 2의 2의 4승이기 때문에 4, 8. 그럼 결국 초항의 값이 1이고 공비가 2가 되는 등비수열 10개 합의값을 구하라는 얘기군요. 한번 구합시다. 공비 2-1분의 초항 1 곱하기 2의 10승 마이너스 1이죠. 2의 10승은 1024? 그러면 1023이어야 돼? 우리가 구하는 값이 아니네, 511은. 기억 니은만 답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풀자고 했던 게 다음 문제입니다. 1035번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1035번이랑 1037번을 풀자고 하신 거 맞죠? 네. 수민이 얼굴 오랜만에 봤네. 수민이 얼굴 보는 날은 과자 먹는 날과 자, 지금 수희가 괴로울 것 같아요. 잠깐. 너 지금 몇 프로 정도 이해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빨리 할게요. 오늘 새로운 거 외웁시다. 빨리. 두 문제만 풀면 돼요, 이제. 자연수 M, 자, 그럼 근데 수투는 최근에 배웠지? 수투는 좀 더 잘 이해되겠구나. 수투도 한 권으로 배웠어요? 개념 원리로? 수트는 아름다운 샘? 개념한 책을 자연수 M값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K값들의 합의값을 AM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K의 합들이라고 합니다. 다음 숫자는 첫 번째 값이 3이고 공비가 2가 되는 공비가 2 이상의 자연수인 등비수의 K번장입니다. 뭔 개소리야? 그래서 M값이 자연수라고 하니까 M값 1이었을 때부터 분석을 해보려고요. M값 1이면 문제가 언급하는 거는 6이란 얘기예요. 6이라고 하는 숫자가 첫 번째 값이 3이고 공비가 2가 된 2 이상의 숫자로서의 등비수의 K번장이라며 그렇게 될 수 있는 모든 자연수 K값을 구하라고요. 그럼 얘는 초항의 값이 3이고 공비의 값이 1이라고 한다면 공비가 1이면 돼? 안 돼요? 공비가 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오로지 요런 건가? 그거의 몇 번장이야? 초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수열이 몇 번장이지 이게? 두 번째 얘가 두 번장이에요? 하지만 공비가 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공비는 제시할 수가 없네. 그럼 K의 값을 뭐라고 얘기할 건데요? 네, 두 번째 항이어서 2라고요? 얘는 초항이 3이고 공비가 2가 되는 수열의 두 번장이네요. 하지만 M이라고 하는 값이 2라고 한다면 숫자는 23가 아니다. 10인가? 12의 값은 초항의 값이 3이고 공비의 값이 2가 된 등비수열의 몇 번장이죠? 세 번째 세 번장? 또는 초항의 값이 3이고 공비가 4가 된 수열로 인식할 수 있나요? 그거에서 몇 번장이죠? 두 번째 근데 문제는 K의 개수를 구하라고 한 거야. K 합? 그럼 여기서 AM 값은 누구예요? 여기서 AM 값은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맞게 있는지 확인해보자. 초항의 값이 3이고 공비가 2가 되는 등비수열의 세 번장이자 초항이 3이고 공비가 4가 되는 등비수열의 두 번장이 되기 때문에 A2의 값 5라고 얘기했고 나는 그걸 확인했습니다. 근데 어려운 점은 한 10 정도나 20 정도 물어보지 200일 때를 물어봤거든. 이게 너무 괴로운 것 같습니다. 200이면 M이라고 하는 숫자가 200이라고 한다면 3 곱하기 2의 200승이라고 하는 숫자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는. 2의 거듭제곱은 어차피 쉬운 거 아닌가? 2의 거듭제곱이면은 4의 몇 승이라고 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몇 가지나 가능한지 물어보는 것 같아. 그 다음은 8의 거듭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 8의 몇 승이라고 할 수 있죠? 아,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K의 값은 자연수라고 얘기했잖아. 얘는 K가 누구야? 몇 번 짱이야? 200. 네, 얘는 201번 짱이네. 근데 얘는 K가 누구죠? 100. 네, 이건 101번 짱입니다. 근데 얘는 K가 누구지? 1000분의 2. 근데 이거는 우리는 몇 번 짱을 얘기할 때 이게 자연수가 아니면 안 되잖아.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바꿔나갈 때 다 하긴 싫거든. 다 하면 바보인 것 같고 눈치를 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지금 쓰는 동안 규칙성 파악되지 않았나? (200이라는) 숫자의 약수의 거듭제곱들로 바꾸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200이라는 숫자를 약수가 몇 개 있죠? 2가 몇 개야 200이? 5가 몇 개죠? 8 곱하기 25가 200 맞아요? 약수 몇 개 있죠? 약수가 12개 있으면 200이라는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이 1 곱하기 200도 있지만 2 곱하기 100도 있고 4 곱하기 50도 있고 또 누구야? 8 곱하기 25? 또 뭐가 있지? 10 곱하기 20? 또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있지? 뭐 빼먹었나? 말해줘 빨리. 아, 5 곱하기 40을 빼먹었어요? 이러면 12개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것들만 가지고 변형하라는 것 같은데 빨간색 밑줄 친 거를?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1 곱하기 200인 것 같아. 2의 1승 곱하기 200승이었던 거고 그 다음 얘가 지금 2의 제곱 곱하기 100승이었던 거죠? 두 번째 거. 그 다음 녀석의 값이 2의 4승 곱하기 50승이었던 건가? 맞아요? 근데 문제는 K값들의 합의값이 필요한데 K값들의 합은 이 숫자들을 1을 더한 거야? 맞나요? 네. 그러면 6가지가 있는 거야? 12가지가 있는 거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12가지 있는 건가? 마지막이 쭉 이렇게 나가가지고 마지막이 이렇게 쭉 갔다가 이렇게 쭉 반대로 올라오면 되겠다. 선생님 순서 바꾼 거 얘기한 거거든, 반대로 오는 거는. 그러면은 요렇게 표현한다면 마지막 녀석의 값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3 곱하기 2의 200승에 1승이라고 쓸 수 있나요? 그땐 K를 뭐라고 봐야 되는데? 그때 K는 2로? 그럼 여기 있는 모든 K 값들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K 값들은 200의 약수에 전부 다 1을 더한 숫자들인가요? 그러면 200의 약수의 총합의 값을 구한 다음에 200의 약수의 총합의 값을 구한 다음에 12를 별도로 더해주면 되겠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200의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하지? 약수의 개수는 4 곱하기 3으로 계산했잖아.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하냐고요? 2의 0승부터 네, 2의 0승부터 시작해서 2의 3승까지. 그 다음이 5의 0승부터 출발해서 5의 2승까지. 마지막에 뭘 추가해 주자고요? 네, 이러면 일일이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값이 1, 2, 4, 8이니까 15인가? 뒤에 있는 값이 1, 5, 25? 31이에요? 난 이걸 못하겠어요. 이게 답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37번으로 갔습니다. 자, 이것만 하면은 다 끝나는 건가요? 네. 네. 설아가
설아가 2011년에 1억을 예금을 하고서 그 해부터 매년 1,000만 원씩을 인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021년 초에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얼마가 나왔는지 확인해 보세요. 개념성 있는 문제랑은 좀 문제가 장르가 좀 다른데 2011년 초를 1년 초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에 통장에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야 좀만 참아. 이거 하나만 하면 돼. 좀만 참아. 자, 2년 초에는 어떻게 하겠? 1년 말에 돈을 찾겠다고 했나? 1년 말에 돈을 얼마 찾겠다고요? 1,000만 원. 이렇게 쓰자. 1억이 10의 몇 승인지 알아요? 7성. 돈을 뭐 본 적이 있어야죠. 1억이면은 10의 몇 승일까요? 동그라미 몇 개 있는 게 1억이야? 몇 개? 그건 10억인 것 같아요. 8개. 네. 1,000만 원이 동그라미가 7개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수표로 본 적이 있거든. 너희는 본 적이 없으니까 동그라미 몇 개인지 바로 떠오르지 않나 봐요. 자, 2년 말에도 얼마 찾겠다고요? 1,000만 원. 맨날 1,000만 원씩 찾겠다고? 그렇게 1,000만 원씩 찾아가지고 계속 1,000만 원씩 빼먹는 거네. 몇 번 빼먹겠다고요? 돈을 몇 번 빼먹어? 이게 2011년 초죠. 2011년 말. 2020년 말에도 2020년 말이면은 그때가 10년 말이라고 할까? 그때가 2020년 말입니다. 매 시기에 마지막에 맨날 1,000만씩 뺄 거라서 돈을 여기까지 빼면은 정확히 남은 돈은 빵원이야 되겠네? 근데 뭘 문제를 물어보지? 다 빵.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율이 있다고, 이율이. 이율이 5% 이자를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그걸 계산해 보라고? 언제 결산하라고? 2021년 초에 통장에 있는 돈을 결산하라고? 2021년 초면은 11년째 해 첫 번째 날이니까 10년째 마지막 날이랑 11년째 첫 번째 날은 똑같은 날 아니야? 하루 차이지. 하루 차이여서 이 시점에 결산을 하라는 얘기거든.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네. 근데 마지막에 찾는 돈 1,000만 원은 아침에 돈을 1,000만 원을 찾고 오후 한 3시쯤에 잔고를 확인해 보려고 해. 이 1,000만 원은 찾은 이후에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억이라고 한 돈이 처음에 있는 돈이었잖아. 1억이라는 돈의 1년 후의 값어치가 얼마야? 이율이 5%라며. 1억 곱하기 1.5. 요게 1억이라는 돈의 1년 후의 돈의 값어치예요? 여기서 얼마를 빼먹겠다고? 1,000만 원. 1,000만 원 빼먹겠다고? 그러면 이 시점의 잔고는 요거네? 이해된 거 맞나요? 근데 다음 해가 되면은 그 다음 해가 되면은 요 돈이 1년 또 경고하는 거잖아. 그럼 이 돈에 대해서 다음에 이제 없을 거 아니야. 이 돈은 얼마로 바뀌어 있지? 여기다 1.05만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그 남은 돈에서 또 1,000만 원을 빼겠다고? 이게 지금 이 시점에 남아있는 통장 잔고네? 되신 거 맞나요? 그 다음은 이 시점에서 남아있는 돈의 잔고를 찾으려고요. 또 이 돈이 또 1년 또 경고하는 거잖아. 1년이 경고하면은 지금 이 돈에다가 1.0으로 곱한 다음에 1,000만 원을 뺀 게 통장 잔고인 것 같아요. 여기서 1,000만 원을 또 인출해주면은 이 시점에 통장 잔고인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얘가 1년 후에 잔고, 얘가 2년 뒤에 잔고, 얘가 지금 3년 뒤에 잔고인가요? 내가 그럼 필요한 거는 10년 후에 잔고가 필요한 거 아닌가?
1억 곱하기 1.05에 13. 그 다음부터는 1000만 원한테 1.05에 1.05에 그렇게 쭉 곱해가지고 마지막에 1까지 곱한 거 쓰기만 하면 되나? 유나가 눈이 썩어간다. 수희랑 히타 괜히 틀었다. 히타 트니까 이제 잠이 슬슬 오기 시작하나 보다. 히타 빨리 끌게요. 이것만 하고. 이거 하고 쉬는 시간 가져야 돼, 우리. 자, 이제 산수밖에 안 남았습니다. 1.63을 대입하세요. 앞에 있는 값은 누구지? 10의 8승 곱하기 3. 그게 뭔데? 이 돈이야? 아, 1억한테 1.63 곱했으니까. 자, 그런데 거기서 빼려고. 근데 뒤에 있는 값을 등비수라고 계산해야 되겠네. 그럼 쌤은 이렇게 첫 번째 값이 1이고 공비의 값이 1.05인 등비수열로 인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등비수를 한번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비의 값은 1.05, 초항의 값은 1. 1.05에 몇 승 할지는 너희가 맞춰야 돼. 몇 승 할 거야? 네, 1부터 9승까지 10개 있는 거죠? 이런 거 맞아요? 그러면 분모의 값은 0.05인데 분자의 값은 0.63인가? 그러면 이게 50분의 63이야? 아니다, 5분의 63? 5분의 63이어서 이거 어떻게 하지? 5분의 63한테 1000만 원을 곱하라고? 그럼 5로 나와주면 200만 원 아니야? 아니, 1000만 원을 5로 나와주면 200만 원. 200만 원한테 63배 하면 되죠. 200만 원에 63배를 못하겠다. 200만 원에 63번 곱하면 뭐야? 1260. 1260만 원? 맞아요? 왜? 네? 왜 그래? 저요? 약간 덜 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니, 계산하고 있어요. 네. 1260만 원을 추가해주면 되는 건가? 아, 빼야 되는 건가? 그럼 얼마예요? 1억 5천. 야, 우린 절대 은행에 취직하거나 마트에 취직하는 일이 발생. 네, 40만 원이에요? 이게 답이네요. 쌤 답이 달라요. 진짜요? 맞게 산수했는데? 몇이라고? 3,700만 원이 3천. 700만 원. 3,700만 원이 답이라고? 그냥 3,700? 만 원. 뭐 산수가 아닌데? 처음으로 아까 니네가 요게 얼마라고 했죠? 200만 원이 10개면 2천만 원이지. 200만 원이 50개면 1억이구나. 여기서 동계산이 잘못했네. 두 개 곱하면 1260만 원이 아니고 얼마라고? 1억 2,600? 아이씨, 믿어버렸네. 자, 그럼 빼주면 얼마죠? 3,700. 자, 여기까지 하면은 풀이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 오래 가질게요. 하니 어떡하지? 나 이런 공식들이 있어. 여기서부터 설명 이어서 갈 거야. 쌤 깜빡 잊고 공식 설명 안 했다. 이거 어떡하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설명을 녹화를 안 해버렸네. 다시 찍어요. 아니야, 시그마 공식 설명한 거 다른 영상이 있을 거야. 그걸 링크 걸어줘야 되겠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거 세 개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고 참고선 여기까지. 하지만 선생님이 오랫동안 애들 가르쳐 보니까 애들이 이 세 개만 가지고 다른 걸 병해서 푸는 것들을 선생님도 처음 가르칠 때 시도해 본 적이 있거든? 안 돼. 그래서 선생님이 선택한 방법은 그때부터
13개의 공식을 제시해 주니까 애들이 그때부터 문제는 안 틀려. 그 13개의 공식을 통으로 외우게끔 하거든? 자, 네 번째로 갔습니다. 이건 공식으로 하기엔 좀 창피한데, 1부터 10까지 K면 이게 뭘까요? 이건 1부터 10까지 자연수의 총합이니까 55인 거 알겠네요? 1부터 10까지 K제곱이면 이건 뭘까? 자, 머리 쉬지 않고 계산하고 있나요? 2번 공식에 대입하고 있나요, 지금? n값한테 10을 대입하라는 얘기겠죠? 자, 누가 먼저 하나요? 우리 강의실은 다 대가리를 놀고 있는 애들밖에 없나요? 손을 사용하지 않고 암산을 빨리 할 수 있는데. 네. 시험 볼 때마다 이거 계산하기 싫어요. 왜냐면 385라는 숫자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600번은 나와, 최소한. 385가 심지어 답인 것도 많아. 385를 그냥 외우고 있을 겁니다. 너무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 다음은 대기하고 있나요? 3번한테 10 대입한 건 누구지? 했어? 나는 외우고 있습니다. 나 방금 계산한 거 아닙니다. 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쌤이 여기서 이렇게 쓴다면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10까지, 1부터 N까지 2K라고 쓴다면 이게 누굴 것 같아? 이건 짝수의 총합인가? 2, 4, 6, 8, 10 이렇게 나온 거? 짝수의 총합은 자연수의 그냥 2배 한 거 아니야? 자연수의 합에? 그럼 누구라고요? 아니, 첫 번째 거 2배 한 거잖아. N 곱하기 지금은 여기가 10이 아니고 N이라고 선생님이 쓴 거야? 네. 짝수의 총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홀수의 총합의 값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홀수의 총합은 바로 위의 거에 비해서 얼만큼이 작을까? 2, 4, 6, 8, 10 더한 거하고 1, 3, 5, 7, 9 더한 거 위의 거보다 얼만큼 작을까요? 1. 그러니까 각각의 숫자는 1만큼씩 작은데 합의 값은 얼마가 작냐고. 합의 값은 n이 작겠죠? 이해되시나요? 짝수가 n개 있는데 홀수가 n개 있다면 짝수의 합보다는 1씩 계속 n번 작으니까 n이 작을 겁니다. 그럼 n제곱이겠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근데 이 홀수의 총합이 또 매우 중요하다? 왜냐면 홀수의 총합을 기억은 하고 있는데 홀수의 총합은 n제곱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1, 3, 5, 7, 9만 더해볼게. 1, 3, 5, 7, 9만 더하면 쌤이 홀수 5개 더한 거죠? 홀수 9개 더한 게 아니죠? 여기는 n이 갖는 의미는 홀수의 개수를 의미해. n제곱이라며. 그런데 처음 한 개를 더하면 1제곱, 두 개를 더하면 2제곱, 세 개를 더하면 3제곱이에요? 그럼 5개를 더하면 뭐라고? 5제곱이라고? 마지막 숫자를 제곱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홀수가 몇 번째인지 그 몇 번째를 제곱합니다. 자, 그렇다면 쌤이 1, 3, 5, 7, 9 이렇게 더하기 시작해서 마지막에 99까지 더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네, 50제곱이니까요. 자, 1부터 쭉 더해가지고 57까지 더해볼까? 누굴까요? 누구의 제곱이야? 29번째 항에 29의 제곱? 29 되게 빨리 구했다. 아직 29번째 항이라고 인지 못한 애들도 있는데. 자, 그럼 수민이는 됐대요. 나머지 분들도 29번째 홀수인 거 이해되세요? 네. 어떻게 구하시죠? 1 더요. 1 더해서 2로 나누겠어요? 그러면 연습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37까지만 더 해볼까? 누구의 제곱이라고요? 네. 근데 너무 불행하게도 며칠 지난 다음에 너무 가슴 아픈데 나 왜 그런지 모르겠거든. 애들이 이래 자꾸 미쳐버리겠어. 이러면 돌아버리는 거야 이러면. 야 병신아.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몇 번째인지를 홀수의 총합의 값은 제곱할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은 9번으로 갔습니다. 몇 개 안 남았네? 13개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9번은 초등학교 때 이런 표현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이웃한 자연수의 고백값은 항상 2의 배수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 있나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듣지 않나? 이웃한 두 자연수의 고백값은 항상 2의 배수라는 거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안 들어봤다고요? 네. 정규 교육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기억에는. 선생님 중학생 원래 안 가르쳐서 나 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예전에 교육과정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없으면 뭐 어쩔 수 없고요. 이건 이웃한 두 자연수 곱의 합이야.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이웃한 자연수의 곱들의 합이거든? 근데 이게 뭐가 될지 선생님 좀 궁금해. 내 말 지금 납득하셨나요? 이웃한 두 자연수의 곱의 합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얘는 전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전개해 보려고요. 저 시그마 값을 전개하게 되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앞에 건 k제곱 뒤에 건 k잖아. 아까 시그마의 더하기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네, 따로따로 시그마 2번 쓰고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럼 이건 1번 공식과 2번 공식만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야? 2번 공식에 따르면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고 1번 공식에 따르면 2분의 n 플러스 1이잖아. 그럼 분수의 값을 공통인수 묶어 통분하면 되겠다. 그럼 선생님이 지금 묶으려고 하는 건 뭘로 묶으려고 하냐면 2로 묶지 않고 6으로 묶으려고. 분모가 더 큰 숫자로 묶으려고. 그럼 앞에 거는 뭐가 남죠? 앞에 건 2n 플러스 1이 남나요? 뒤에 건 뭐가 남아요? 이걸 애들이 헷갈려더라 맨날. 뒤에 건 3이 남죠? 이해되시죠? 분자분모에 3배야 되니까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 값은 괄호 속에 있는 값이 2n 플러스 4니까 약분하게 되면은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기억하기도 쉽네. 뭐 이렇게 패턴이 있어 보이는데? 이웃한 두 자연수면 있는 분자에 이웃한 세 자연수 쓰면 되네. 그리고 부모는 3개 있으니까 3으로 나눠주면 되네. 유나야, 너 혹시 흰 동자가 매력 포인트인가요? 선생님한테 지금 매력을 뿜뿜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자, 3분의 n 플러스 n 플러스는 기억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웃한 두 자연수 곱의 합이면 여기는 3개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9번 공식은 확장성이 있어. 9번 공식은 어떤 확장성이 있냐면 개수가 하나 늘어나면 시그마 k의 값은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라고 쓴다면 이건 이웃한 세 자연수 곱의 합이네. 이웃한 세 자연수의 곱의 값은 항상 6의 배수거든. 이웃한 세 자연수의 곱의 값들의 합이야. 1, 2, 3, 2, 3, 4, 3, 4, 5 이런 것들의 합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방금 전에 9원 공식과 똑같은 성질이 있거든 이게. 그럼 증명하지 않아도 전개 증명하면은 이거 3개 다 사용해야 되거든. 그 다음에 통분하는 거 너무 괴롭거든. 그래서 누구일 것 같아?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 그 분모가 4라고요? 이 공식은 확장성이 있어. 여기가 하나 더 늘어나면 그 다음은 5분의 n 플러스 4까지. 네, 계속 이거는 계속되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비슷한 문제 나오면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공식으로 가겠습니다. 11번 공식은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을 하려고요. 근데 이건 해본 적이 있어. 이건 유리식에서 유리함수 편에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 하려고 하거든. 1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3 곱하기 4분의 1 플러스 마지막에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까지 해보려고 하거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불렀냐면 부분분수화라고 배웠던 것 같은데 하나의 분수를 두 개의 분수로 표현하기. a, b분의 1이라고 하는 분수가 있으면 a보다 b가 큰 걸 더 전제로 했을 때 한 개짜리 분수를 두 개짜리 분수 쓰는 게 포인트인데 작은 숫자분의 1 빼기 큰 숫자분의 1로 바꾸는 게 요게 포인트야. 근데 앞에는 우변을 통분했을 때 a, b분의 b-a이기 때문에 앞에는 b-a분의 1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얘는 파란색으로 쓴 건 언제나 숫자가 나오고 요점은 하나의 분수를 두 개의 분수 쓰는 게 포인트입니다. 즉 첫 번째 걸 뭐라고 쓰겠다고요? 첫 번째 거를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 일단 이렇게 쓰겠다고? 그 앞에 들어가는 숫자는 2-1분의 1이어서 1인가요? 그럼 쓸 필요가 없네요. 두 번째 숫자의 값도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인데 앞에 쓰는 거는 3-2분의 1이니까 쓸 필요 없네요. 그런 식으로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로 다 바꿨습니다. 그럼 남는 거는 뭐가 남죠? 제일 앞에 거하고 제일 뒤에 게 남나요? 그걸 통분한 게 누군데요? n 플러스 1분의 n인가요? 자, 그러면 기억할 때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은 9번하고 비슷해서 헷갈리긴 하겠지만 kk 플러스 1 이웃한 자연수의 값이 분모에 있으면 요 n이라는 숫자를 분자에 한번 쓰고 하나 더 큰 거를 분모에 쓴다고 기억하면 되겠네. kk 플러스 1분의 1, kk 플러스 1이 분모에 있으면 그때는 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분자에 한번 쓰고 그것보다 하나 큰 녀석의 값을 분모에 쓴다고 생각한다면 문제 풀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잘 이해되셨나요 지금? 네. 자, 동주 좀 집중하는 거 맞나요? 네. 12번은 어렵습니다. 12번은 어렵고 한동안은 지금은 이해는 돼. 난 잘 가르치니까. 이해는 되는데 기억은 잘 안 나. 이거는 모든 해마다 만나는 모든에 대해서 똑같아. 자, 선생님 뭘 쓰려고 하냐면 1 곱하기 n, 2 곱하기 n-1, 3 곱하기 n-2 앞에 있는 숫자는 하나씩 커진 숫자를 쓰고 있고 뒤에 있는 숫자는 하나씩 작아지는 숫자를 역순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쓴다고 한다면 나중에 n-1번 짱이 n-1 곱하기 2가 될 거고 마지막은 n 곱하기 1이 되겠네요. 앞은 1부터 n까지, 뒤는 n부터 1까지 곱한 숫자들의 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신 거 맞죠? 근데 이 숫자의 합의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이거는 원래 시험에 나오면 너희가 계산해서 푸는 거거든? 그런데 계산해서 풀라고 하면은 항상 애들이 못 풀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외우게끔 시키는 방법을 선택해 간 거야, 쌤이. 얘는 조금 특이해. 뭐가 특이하냐면 보통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선생님 만약에 1 더하기 4 더하기 7 더하기 10 더하기 이렇게 더한다면은 일반항이 누구야? 3n 마이너스 2. 그럼 3n-1이면 대충 뭐 가지고 해볼까? 50을 마지막 거라고 할까? 자, 이런 숫자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보통 n번장을 구하거든? n번장의 값이 3n-1이어서 얘가 몇 번장이죠? 50이 몇 번장이냐고 물어봤어. 3n 마이너스 아, 3n-2야? 잘못했어? 미쳤네요. 또 3n-1이라며. 이러고 있는 아, 그랬어요? 그럼 49는 몇 번장이죠? 17번째. 네. 그럼 17번장까지 합의값을 구하는 거잖아, 지금.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요 n번장을 구한 다음에 문자만 k로 바꿔서 계산하는 건가요? 여기에는 k만 있고 n이 들어있지 않거든? 하지만 이렇게 쓴다면은 심각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원래 여기는 모든 항은 다 n을 다 가지고 있잖아. 모든 항은 n을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n번장이라고 한다면 요게 n번장이야. 요게 n번장 이해되시죠? 요게 n번장인데 얘는 조금 특이하게 k번장을 구해서 문제를 풀어야지만 안 돼. n번장을 구하는 게 아니라 k번장을 바로 구할 건데 k번장이 누군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1, 2, 3 썼으니까 앞에 거는 앞에 건 k겠네요. 뒤에 건 누구죠? 보통 뒤에 걸 틀리게 얘기하거든 항상 애들이. 아니 1이었을 땐 n이고 2였을 땐 n-2고 3이었을 땐 n-2잖아. 3 마이너스 k 아 그럼 되겠다. 이러면은 1 대입했을 때가 n, 2 대입했을 때가 n-1, 3 대입했을 때 n-1 이렇게 되는 건가요? 우린 지금 k번장을 묘사했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지금 구하는 값은 이걸 더하는 거 아니야?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n까지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k 곱하기 n 플러스 1 마이너스 k 값을 구하는 중이군요. 근데 전개해 보려고요. 전개하게 되면은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최고창 계수가 마이너스 1이고요. 1창 계수의 값이 n 플러스 1인 K라는 문자에 대한 2차식인 거네? 여기까지 된 거 맞죠? 그런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설명 하나 빼먹은 게 하나 있거든? 뭘 빼먹었냐면 이걸 빼먹었네, 선생님이. 자,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n까지 CAK가 있다면 이거랑은 좀 달라, 이거랑은. 상수만 더한 건 K가 없었잖아. 지금은 K가 있는 식의 실수배 C배가 되어 있는 거거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CA1 더하기 CA2 더하기 CA3 마지막이 CAN이기 때문에 C로 묶어준 다음에 시그마로 표현하면 되겠네. 그럼 얘는 C 곱하기 시그마 K 값은 1부터 n까지 AK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K란 문자의 식의 실수배 C배가 되어 있는 거는 앞으로 나간다고 파악해도 되겠네? 자, 그걸 적용해서 봐보겠습니다. 시그마의 더하기는 따로 쓸 수 있으니까 앞에 거는 마이너스 1을 실수배에서 마이너스 1을 내보내려고요.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K제곱이고요. 뒤에 거는 K란 문자가 없는 n 플러스 1은 지금 이 시그마는 K란 게 변수인데 변수 K가 아닌 n 플러스 1이 곱해진 거는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납득하셨나요? 자, 그렇다면 앞에 거는 공식이 2번 공식이니까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고요. 뒤에 거는 n 플러스 1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번 공식이네요. 두 개 통분만 될 것 같습니다. 통분했습니다. 통분하면은 마찬가지로 부모가 큰 숫자로 통분할 생각이거든? 앞에서 남는 건 누구죠? 마이너스 2. 뒤에서 남는 건 누구야?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3n 플러스. 네. 3n 플러스 3이죠. 부모의 3배 했으니까 분자도 3배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결국 남은 값은 누구지?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기억하기도 쉽네? 아까 있던 9번 공식하고 비슷한데 분모가 달라진 거네? 근데 시험 나올 때마다 야 이거 풀어! 라고 했는데 이거 계산한다면 빡칠 거 아니야. 그래서 예전에 애들이 하도 틀리길래 아이씨 어쩔 수 없다. 외우게 하자라는 선택을 했어, 선생님. 달달달 외우면 돼. 그런데 외우기 시켰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런 일이 생기더라. 수능 기출 문제로 이런 게 나왔어. 1 곱하기 100, 2 곱하기 99, 3 곱하기 98, 마지막에 있는 녀석의 값은 99 곱하기 2, 그리고 100 곱하기 1, 이거 계산하면 누구예요? 이게 수능 기출 문제야. 그랬더니 딴 애들은 지금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풀었는데 우리 학원 다녔던 애들은 맞아 이거 공식이지. 6분의 n이 100이야? 100 곱하기 101 곱하기 100이 이게 답이지. 객관식 보기에서 산수하지 말고 이걸 객관식 보기 찾으세요. 이게 수능 기출 문제였어. 애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어. 남들은 질질 싸고 있었는데 지네는 외운 거 가지고 그냥 숫자만 대입했으니까. 우리도 외울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한 가지 염려가 돼서 숫자로 나왔을 때 잘 해낼 것 같은데 n값이 아니라 n-1이 들어있으면 이건 할 수 있을지 염려스러워서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만약에 1 곱하기 n-1, 2 곱하기 n-2, 3 곱하기 n-3 그럼 나중에는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n-1 곱하기 n이 있을 거거든? 이건 항이 몇 개 있죠? 네, n-1개의 항이 있는 거죠, 이거는. 이건 뭘까요? 6분의 마이너스 1.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외우시면 약간 배경된 것들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번째 걸로 가보겠습니다. 시그마 공식 마지막 공식입니다. 13번째 공식인데 13번째 공식은 이건 배우지 않으면 절대 혼자서는 못하는 거야. 이거는 보통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 보면은 얘는 한계치가 있는 애구나 라고 했을 때는 12번까지만 가르치고요. 얘는 대가리가 좀 돌아가네? 하면 13번까지 속하거든요. 우린 대가리가 다 돌아가는 친구들이니까 13번을 설명합니다. 근데 오늘 유나 이상한데? 지금 뭔가 잠에 심취해 있는데 지금? 약간 알딸딸한 느낌을 좋아하는 상태인 것 같아요. 약간 비몽사몽한 걸 스스로 즐기고 있는? 자, 13번 공식은 시그마 속에
느낌표가 들어있는 거에 대해 설명하려고 해. 시그마 속에 느낌표가 들어있어. 무슨 말인지 아나? 시그마 속에 느낌표가 있다는 말을? 무슨 말인지 인지하셨어요? 느낌표가 뭔데요? 네, 팩토리얼이죠? 팩토리얼의 연산은 특이하잖아. n 팩토리얼 이러면은 n부터 우리는 1까지 곱하는 건가요? 일반적인 연산과 섞여서 연산하게 되면은 팩토리얼 연산은 다른 것들과 산수할 때 되게 불편해. 왜 조합 같은 거 우리 증명할 때 그러지 않았어? 왜 NCR 같은 거 증명할 때 NCR의 값이 분모가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분자가 n 팩토리얼 이거였나? n-1c r하고 n-1c r-를 더하면 뭐였죠? 아, 놀라운 기억력. 쩔어요. 고등수 하에서 얘가 NCR이라고 배웠잖아. 이런 게 있었어. 네. 그리고 이런 거 증명할 때 팩토리얼에 대해서 통분하는 게 좀 까다로웠거든. 자, 이번 겨울방학을 빡세게. 아무튼 느낌표가 들어있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 설명하려고 하거든. 느낌표를. 분자는 K야. 근데 분모는 K 플러스 1 팩토리얼에 들어있어. 팩토리얼 들어있는 문제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참고서 중에 팩토리얼 들어있는 문제는 두 문제밖에 없어. 시중에 나와 있는 수학 참고, 고등학교 수학 참고서가 1000권이 넘게 있어. 근데 그 중에 팩토리얼 들어있는 문제는 딱 두 문제밖에 없거든. 모든 참고 탈탈 털어가지고. 그런데 학교 시험에 출제하는 경우가 수원에서는 본 적 없어, 다행히. 서울 시내에서는 종종 출제하는데 수원에서는 단 한 번도 팩토리얼 들어있는 문제를 출제한 적을 본 적이 없거든. 그런데 참고서에는 있는 편이고요. 암튼 이건 높은 사고 능력을 좀 필요로 하는데 쌤 처음 이거 출발해서 계산하세요라고 한다면 아무도 못 풀어, 아무도. 쌤도 처음에 나한테 임조 조회했으면 난 이거 풀 수가 없었을 거야. 근데 학습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는 거야. 자, 얘는 매우 특이한데 뭐가 특이하냐면 이걸 푸세요라고 했는데 어느 누가 이 생각을 하겠어. K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반드시 K 플러스 1 빼기 1로 바꿔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거든.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 건 알고 있지만 이걸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계획은 배우지 않고는 세울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시도를 분자의 값을 변형한 걸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분모의 값은 K 플러스 1 팩토리얼인데 분자의 값은 K 플러스 1 빼기 1로 바꿔서 해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꿔서 해석하면 타이밍 이게 기침 멈췄나요? 네. 앞에 거는 K 팩토리얼 분의 1이고 뒤에 거는 K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이라고 쓰면 이해되시나요? K 플러스 1끼리 약분하면 K 팩토리얼 남는 거 이해되시죠? 네. 그럼 여기다 이제 대입해 볼까요? 1부터 대입하게 되면은 1 팩토리얼 분의 1 빼기 2 팩토리얼 분의 1 2 대입하게 되면은 2 팩토리얼 분의 1 빼기 3 팩토리얼 분의 1 이런 것들 다 더하는 거죠 지금. 마지막 녀석의 값이 n 팩토리얼 분의 1 빼기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입니다. 그럼 다 지워지고 남은 건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만 남나요? 그래서 이 결과는 1 마이너스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인 것 같습니다. 빨간색이 포인트야. 13번은. 빨간색은 기억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는 문제야, 이거는. 이거는 푸세요로 해서 푸는 애들은,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이 문제의 유형을 만들어낸 사람은 대가리가 정말 좋았던 거지. 애들이 이 생각을 해서 풀 수는 없을 거야. 하지만 공부 졸라 열심히 해가지고 똑똑한 정말 극소수 애들이라면 생각이 나서 풀지 않을까라고 문제를 만든 거지. 근데 아무튼 선생님 지금까지 가르쳤던 애들은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푸는 애들이 한 명도 못 봤어. 쌤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이 문제가 내가 발견했을 때나 이 문제를 풀 수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건 좀 특별합니다. 네, 여기까지 배우면 시간만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외워야 되거든? 지금 손으로 써봐야지 외워져. 나는 노는 시간, 당신들은 손으로 쓰는 시간입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첫 번째 문제로 가고 있습니다. 숙제 때문에 말 좀 빨리 하려고요.
랩하듯이 빨리 한번 도전해볼까? 자, 첫 번째 거는 시그마의 값을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데 먼저 확인할 거는 시그마의 값이 1부터 대입하는 게 맞는지 확인할 거고요. 두 번째는 어디까지 더하는지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근데 둘 다 1부터 8까지 똑같나요? 네. 1부터 8까지 똑같기 때문에 합쳐 쓸 수 있을 것 같아. 시그마 두 개를 시그마 하나로 써가지고 계산하려고요. 근데 이 정도는 암산이 가능한 것 같은데 뭐가 남죠? 이렇게 하면 빨리 할 수가 없잖아. 일단 다시 첫 번째 거 한다니까?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4가 남죠? 아, 4는 4가 8개 더했으니까 답은?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해되고 있는 거 맞죠, 지금? 네. 두 번째 거는, 이거는, 선생님, 이거 공식에서 안 알려줬잖아요. 거듭제곱부에 K가 있는데요, 지금? 네, 알려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건 공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1대2 관계 누구지? 밑줄에 1대2 하면은? 2대2 하면은? 6대2 관계 3의 몇 승이야? 이건 등비수랍으로 계산하라는 얘기야. 그 뒤에는 2는 몇 개 더한 거지? 6. 그래서 12가 되는 건가요? 그럼 등비수랍으로 계산하는 거라서 이건 시그마라고 하기 좀 힘듭니다. 등비수랍으로 계산하겠습니다. 3- 공비 3-1분의 초항의 값은 1이고요. 3의 몇 승이죠? 네, 항의 개수 6개입니다. 이거 산수에서 답을 구하세요. 분자의 값이 누구지? 728? 728을 2로 나누겠습니다. 아니 364. 거기다 12의 값을 더했습니다. 머리 사용을 조금만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세 번째 거는 앞에 거는 1부터 n까지고 요게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1부터 n까지 대입한 n개 합에서 4부터 n까지 대입한 것들을 제거해주면 1부터 뭐까지 대입한 게 남을까? 3. 네, 그러겠네요. 그럼 결국 이것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건 공식, K제곱 공식 알고 있긴 하지만 공식 필요 없습니다. 3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대입하려고요. 처음에 1대입 했더니 3. 2대입 했더니 3대입 하면은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이렇게 생겨먹은 것들에 대해서 합의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시그마라고 표기가 안 되어 있고요. 직접 숫자를 나열해 줬습니다. 숫자가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숫자의 합의값들을 시그마 공식을 적용하고 싶다면 시그마로 표기한 다음에 합의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n번장이 먼저 궁금하거든. 선생님이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n번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앞에 거는 1, 2, 3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앞에 거는 n일 것 같고요. 뒤에 건 1, 3, 5, 7, 9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등차수열이고 공차의 값은 2가 되고 초항의 값은 1인 등차수열인가요? 반면에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n번장이 누굴까? n번장이 누군 것 같아? 1부터 언제까지 더한 게 n번장이야? 아, 1부터 n까지 더한 게 n번장이야? 그러니까 n번장 자체가 자연수의 총합 2분의 n 플러스 1이겠네? 여기 일반항이네? 그럼 시그마로 표기해 보려고요. 문제는 이것들을 합의값을 구하면서 n번장까지. n번장까지 합의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n까지 여기다가 k라고 대입한 녀석한테 1부터 n까지 대입한 것들의 합인 거네. 이해된 거 맞으세요? 그 다음 뒤에 있는 녀석의 값도 이것들의 합의값이라고 한다면 시그마 k의 값은 1부터 n까지 여기다가 k라고 대입한 거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값은 이건 전기한 다음에 계산해야 할 수밖에 없겠다. 공식을 벗어나니까. 앞에 건 2k제곱 마이너스 k여서 앞에 건 2 곱하기 공식이 뭐라고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에요. 뒤에 거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자연수의 총합입니다. 반면에 이 값은 2분의 1을 끄집어내면은 이게 9번 공식이었던 것 같은데 이웃한 자연수 곱의 합인가요? 그럼 얘는 뭐라고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까지 3개라고요? 그거 조그만 산수 더하면 되겠네. 앞에 거는 3으로 약분해봤자 또 통분해야 되니까 6분의 1로 계산하겠습니다. 공통되는 건 6분의 n 플러스 1이 공통되는 것 같거든요.
앞에서 남는 게 누가 남죠? 마이너스 뒤에서 남는 게 누구죠? 4. 자, 그래서 통분했더니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4n 마이너스 1인 것 같고요. 뒤에 거 그냥 6으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문제 없이 잘 되신 거 맞죠? 네. 자,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시그마의 값을 계산하라고 하는데 이 시그마의 계산은 유독 앞에서 풀었던 문제보다는 애들이 더 시험에 잘 틀리는 편이야. 왜냐면 무엇이 변수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고 풀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도록 문제를 만든 거거든. 자, 먼저 괄호 속에 있는 값을 먼저 계산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쌤이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괄호 속에 j라는 문자 대신에 1부터 k까지 대입한 것들의 합이 괄호 속의 값이잖아. 그럼 이건 결국 1부터 k까지 자연수의 합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1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 2, k 대입하면 k니까 1부터 k까지 자연수 합입니다. 그럼 뭐야 이게?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이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 괄호 속에 있는 값한테 또 바깥쪽에 시그마가 또 있잖아. 그러면 시그마의 값은 2분의 1 똑같이 끄집어내면 되는 건가? 그럼 이웃한도 자연수 곱의 합이에요? 그럼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라서 2분의 1 곱한 거라서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가 되겠네. 아까랑 똑같네. 자, 그 다음 걸로 갔습니다. 그 다음은 L이 변수고요. 이건 변수고 M은 상수입니다. 일단 괄호 속에 있는 거 먼저 계산하려고요. 괄호 속에 거 계산하게 되면 시그마 L이 1부터 N까지 M 플러스 L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앞에 있는 M은 L이란 문자가 없는 상수거든. 그래서 1대입에도 M, 2대입에도 M, 3대입에도 M, N대입에도 M입니다. 그래서 M이 N개 있기 때문에 앞에 거는 하지만 뒤에 있는 L은 1대입하면 1, 2대입하면 2, 1부터 N까지 합이겠죠? 1부터 N까지 합이니까 뒤에 거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죠? 그걸 다시 대입해서 시그마 값을 계산해 보세요. 그럼 준식의 값은 시그마 M이라는 값이 1부터 N까지 지금은 M이 변수입니다. M이 변수기 때문에 N은 상수입니다. N을 먼저 쓰고 표기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N이 앞으로 실수배로 앞으로 나가겠죠? N이 실수배로 앞으로 나간 다음에 1부터 N까지 자연수의 총합을 계산하는데요. 그게 뭔데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인가요? 근데 뒤에 거는 이게 상수거든. M이 없어. M이라는 문자가 없으니까 1대입에도 동그라미, 2대입에도 동그라미, N대입에도 동그라미. 그럼 동그라미한테 N배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N개 있습니다. 두 개 똑같은 거 아닌가? 똑같으니까 답은 요게 답인가요? 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수열 AN 값을 준 다음에 다음 걸 계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땡큐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주 쉽게 풀 수 있겠다.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문제 쳐다보니까? 아닌가? 11번 공식에 따르면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이 공식이 뭐라고 했어요? 분자에 N을 한번 쓰고 분모에 하나 더 큰 걸 쓴다고요? 아, 그래서 우린 얘가 누군지 아는 거네. 그죠? 그래서 AK 값이 누구라고요? A 플러스 1. 미쳤어요. 똑같다는 대상에 집중하지 않고 잠시 미친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이걸 쳐다보죠? 갑자기? 매지가이. 자, AK가 이 값이었을 때 이거의 역수의 값을 집어넣은 걸 계산하라고 하거든. 역수의 값을 집어넣은 것 자체가 또 9번 공식 아니야? 역수로 집어넣었으니까 시그마 K의 값은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이잖아. 공식만 가지고 충분히 금방 풀 수 있는 거네.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네. 하지만 원칙은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원칙은 이렇게 풀기를 원합니다. 원칙은 이렇게 표기된 녀석에 대해서 아이들이 가끔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합해서 이게 SN이라고 인식해야 되는데 이런 인식이 가끔 결여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 근데 이게 n번장까지 합이어서 지금 주어진 거는 n번장까지 합의 값이 n 플러스 1분의 n이에요. 이렇게 준 거거든. 그런데 내가 an을 알고 싶다면 여기 들어갈 ak 값이 알고 싶다면 n번장까지 합에서 n-1번장까지 합을 빼야 되죠. 두 개 빼준 녀석의 값이 우리는 n번장이잖아. n개 더한 거에서 n-1개를 더한 거 빼주게 되면은 요 정도는 암산 가능하지 않을까?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뭘 생각이 아까 구했었잖아. 빼기 하면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지금 k라고 바꿔서 대입하라며.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역수치해가지고 대입하려고 했으니까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1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답이 나오면 이건 세상에 제일 쉬운 문제야. 하지만 대부분은 어떤 함정을 파냐면 sn 빼기 sn-1 값은 언제나 an인가요? 아니죠. 몇 번째부터 성립한다고요? 네. 그러면 확인했어야지. 지금 우리 확인 안 했잖아. S한테 1, 2, 2번 게 A1이라고 해야 되는데 S한테 1, 2, 2번 게 누구죠? 2분의 1인가요? 원래 이거는 두 번째부터 성립한 녀석이었는데 1, 2, 여기다 1, 2, 2번 건 누구죠? 이것도 2분의 1이야? S한테 1, 2번 것도 2분의 1이고 A한테 1, 2번 것도 2분의 1이니까 첫 번째부터 성립하는 거였죠? 근데 대부분의 어려운 문제들은 첫 번째부터 성립하지 않는 거를 시험 문제 많이 출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더한 것 중에서 첫 번장을 제거하고 원래 첫 번장으로 바꿔서 대입해야 돼. 그런 경우에 문제가 좀 까다로운데 처음 배울 때는 그런 연습을 좀 안 시킵니다. 편입니다. 처음 배울 때부터 매번 그런 문제가 나오면 힘드니까 처음 배울 때는 그걸 좀 배제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시험은 첫 번장이 다른 걸 훨씬 많이 시험에 출제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푸는 건 괴롭지 않나요? 나 선생님 원래 이 문제 이렇게 안 풀거든.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데 9번, 11번 공식 모임에는 매우 빨리 풀 수 있는데 왜 이걸 돌아가면서 풀어? 자, 그리고 나면은 분수꼴로 주어진 거에 대해서 부분분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부분분수에 설명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 자, 요거밖에 설명할 게 없습니다. 자, 우리는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컸을 때 한 개짜리 분수의 값을 두 개짜리 분수 쓰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작은 거 2개 분의 1 빼기 큰 거 2개 분의 1로 쓰는 게 이게 목적이야. 한 개짜리 분수를 두 개짜리 분수를 쓰는 게 부분분수화. 다만 앞에 숫자는 C-A분의 1에 해당하는 이가 항상 숫자 값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K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1이 있다면 이 한 개짜리 분수는 목적 자체는 작은 거 2개 분의 1 빼기 큰 거 2개 분의 1로 쓰는 게 목적인데 앞에 있는 숫자를 써야 되는데 숫자는 누굴 써야 되죠? 이건 항상 우리 암산으로 처리할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 지금 있는데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는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합의값이 궁금한 상태입니다. 근데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합의값은 시그마로 구태여 바꿨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첫 번째 값 같은 경우는 첫 번장에서 n번장까지 합이 시그마 k값 1부터 n까지 앞에 있는 거는 홀수죠. 근데 뒤에 값은 그것보다 20 큰 숫자들인가요? 맞나요? 그런데 이렇게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 나는 바로 풀 수 있잖아. 첫 번째 게 누군데요?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인데 분모의 차이값이 2예요? 그러니까 앞에 쓴 숫자가 2분의 1이죠? 두 번째 것도 3분의 1 빼기 5분의 1인데 차이값은 2가 되는 것 같아요, 분모가. 그러면 다 2분의 1로 묶어 쓰게 되면은 이렇게 써가지고 언제까지 쓰라는 얘기야? n번장까지 쓰라는 얘기예요? n번장의 값이 누군데요? 이게 n번장인가요? 그럼 다 소거된 남은 것만 쓰면 되겠네. 남은 것만 썼더니 두 개 산수하면은 2n 플러스 1분의 2n 플러스 1분의 2n이어서 약분했더니 2 약분해내니까요.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것들 시그마로 쓴다면 어떻게 쓰지?
시그마 K 값 1부터 n번장까지. 근데 K번장이 누구야? K번장의 값은 이게 K번장이에요? 난 이거에 합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누군지 알잖아. 이게 누군데? 2분의 K 플러스 1인가요? 그럼 2분의 K 플러스 1이면 번분수 계산하게 되면은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2예요? 2는 실수배니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 2의 값이 실수배 앞으로 나가면 얘는 11번 공식인 것 같아. 아까 11번 공식이 뭐였다고요? B 플러스 1. 되셨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쌤이 지금 여기 페이지에 다 내용 정리가 돼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81번에 나와 있는 내용 정리 한 번쯤 읽어보고 해야 되는데 이건 하지 않으려고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는 문제로 가겠습니다. 아직 문제 얼마나 남았어요? 좀 많이 있는 많이가 몇 문제인데요? 그거 말고 세 문제 나왔어요. 네. 그러면 수업을 약간만 늦게 끝내도 괜찮을까요? 네 문- 현재 시간 끝낼 수 있어요. 아, 말만 살짝 빨리 하면 돼요. 아, 자, 다음에는 루트가 있는 게 있습니다. 루트가 있는 값은 반드시 우리가 유리화를 할 거고요. 루트가 있어서 선생님 유리화하려고 하거든. 유리하면 분모의 차이값 1이기 때문에 유리하면 분모의 값 1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남는 녀석의 값은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인 유리화하기 위해서 곱했던 것만 남을 것 같아요. 거기다 1부터 대입한 녀석의 값을 열거한 다음에 더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1대입에 있습니다. 1대입했더니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인가? 2대입했습니다.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쭉 대입해서 마지막에 대입해서 남는 숫자가 루트 100 마이너스 루트 99인가요? 그럼 남은 건 몇 번째 게 남는 거야? 루트 3이 지워지는 것 같은데? 루트 4도 지워질 것 같아요. 그럼 남는 건 두 번째 거랑 끝에서 두 번째 게 남나요? 그럼 답이 10 마이너스 루트 2가 답이에요? 윤아야.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윤아 녹화된 거 보셨어요? 네. 네. 1부터 99까지 다음 녀석의 값은 통분할 생각입니다. 통분할 건데 통분하게 되면 K분의 K 플러스 1이고요. 푸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로고의 나누기는 빼기잖아. 네. 빼기여서 로고 K 플러스 1 빼기 로고 K라고 해석해서 1부터 n까지 대입해서 1부터 99까지 대입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풀이는 그냥 1부터 대입해서 곱하기 더하기는 곱하기잖아. 로고에 더하기는 곱하기잖아. 처음부터 로고에 곱하기로 해석해서 진수의 값만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 말 좀 이해하시나요? 로고에 더하기는 곱하기니까. 그럼 남는 건 누가 남아요? 누구예요? 하지만 이렇게 푼다면은 1대입 했더니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1 로그 3 마이너스 로그 2 마지막 녀석의 값이 로그 100 마이너스 로그 99라고요? 그럼 지워지는 게 이렇게 지워지는 것 같으니까 두 번째 남죠? 로그 1은 빵이고 로그 100은 2라서 답은 2인 것 같습니다. 빼기로 해석하듯이 풀던지 나누기인 상태에서 바로 곱으로 처리하든지. 다음 주 넘어가겠습니다. 아, 여기서 잘라야 되겠다. 이게 몇 급수네. 몇 급수는 설명해야 돼. 전에 선생님 몇 급수 설명하지 않았어요? 몇집합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분 그쵸.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이게 몇 집합이라고 그랬죠? 몇 급수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건데 기억력 테스트 하는 중에요. 몇 급수는 뭘 사용해서 선생님이 증명해 주겠다고 했었는지 기억나세요? 첫 번째 공비를 곱한다. 두 번째 한 칸씩 밀려 쓴다. 세 번째 뺀다. 등비수 합 증명한 거랑 똑같이 증명해 드릴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수업할 거고요. 몇 급수 전까지 이거 전까지만 다 풀어서 오세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